자, 랭슨입니다. 랭슨은 선의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랭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랭슨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옵션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다이나믹하게 할 건지, 아니면 토탈로 맞출 건지, 아니면 퍼센트로 맞출 건지.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적당한 길이를 조절하는 것. 이게 다이나믹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토탈은 선의 전체 길이를 의미합니다. 선의 전체 길이를 예를 들어서 200mm로 맞추세요. 그러면 이렇게 200mm로 맞추게 됩니다. 더 이상 클릭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200mm로 이미 맞아졌으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이란 뜻으로 100보다 숫자가 크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길이에서 이와 같이 2배가 커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50이라고 했습니다. 100보다 작기 때문에 50%는 즉 2분의 1로 줄어들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할 것, 랭슨의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델타입니다. 델타는 증가하고 감소한 값을 델타라고 합니다. 증가 감소란 뜻으로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50이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mm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요. 가장 가까운 쪽에서 이와 같이 늘어나겠고요. 다시 델타에서 마이너스 100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줄어드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왼쪽 거 예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우리가 알겠지만 일단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컬러도 선의 모양도 자, 다 세팅해 놨습니다.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20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맞추고 다시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 펜스로 자, 제가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서클 반지름 3.5 이거 어레이 하면 되겠죠. 이번에 그냥 카피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중심선이 이렇게 있나요? 아니죠. 자, 보세요. 중심선이 다 이렇게 끊어지고 그 다음 랭슨 델타 3mm 아니 다시 이렇게 다 끊어야죠. 랭슨 델타 3mm 여기는 이 상태죠. 한 번씩만 클릭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3mm씩 늘어나니까
자, 어떤가요? 금방 맞추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랭슨을 통해서 선의 길이를 조절해 보시죠. 자, 이번엔 브레이크입니다. 자, 랭슨에 델타는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이레이즈 지우기고 트림은 브레이크 끊기란 뜻이죠. 브레이크도 끊깁니다. 자, 트림은 자르기고요. 브레이크는 끊깁니다. 자, 어떻게 끊을 수 있나 한번 보시죠.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브레이크. 그럼 캐드가 물어봐요.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클릭.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선택하는 지점부터 세컨 포인트까지 이와 같이 브레이킹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브레이크 선택하는 순간 끊어진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위치가 여기가 아니에요.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보고 그 다음에 위치를 다시 지정한 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됐는데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 점이 들어가요.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면 첫 번째 지점을 이렇게 다시 재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요점부터 요점까지 이 가운데 부분을 없애고 싶어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을 합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가요? 트림이랑 똑같이 됐나요? 네.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트림과 똑같죠? 다시 볼까요? 브레이크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재지정하는 거죠.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자, 또 볼까요? 브레이크 일단 먼저 선택합니다. 자,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한번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똑같은 자리로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가운데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포인트하고 P타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하고 P타입이에요. 자, 포인트라는 명령어 실행하면 이렇게 점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포인트 명령을 이용해서 점을 찍어 보시죠. 저는 이렇게 점을 몇 개 찍어 봤습니다. 되게 작아요. 자, 다음 보시면 P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P타입.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절반을 뚝 잘라서 점의 모양, 점의 크기입니다. 일단 모양부터 바꿔볼까요? 자, 점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포인트 이렇게 점을 찍는 명령어입니다. 다시 P타입 점의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즈는 5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 옵션 Set Size Relative to Screen 화면에 상대적으로 란 뜻입니다. 화면에 5%만한 크기로 보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Set Size in Absolute Unit 우리가 선택해 놓은 절대 단위 즉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5유니트란 얘기는 5밀리미터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커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1이라고 했습니다. 자, 5%가 가장 무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을 연결할 겁니다. 자, 선을 연결할 건데 여기 있는 포인트에서 여기 있는 포인트로 이렇게 선을 연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로는 라인, 인터섹트, 교차점 찾아지나요? 안 돼요. 다시 센터, 원의 중심점 찾아지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럼 어떤 오스냅을 쓰는 게 좋을까요? 엔드 포인트 안 나와요. 그럼 미드 포인트 안 나와요. 지오메트릭 센터 역시 안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오스냅이 하나도 안 찍혀요. 왜냐하면 얘는 실제 서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 아래 점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바다에 나가면요 부표라는 게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 앞에는 부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부표 밑에 암초가 있으니 이 부표를 발견하면 피해 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암초가 있는 곳에 부표를 띄워 놓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물이 있을 때 그물 끝에 부표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자기 그물을 찾을 때 이 부표를 보고 찾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부표예요. 이 모양 아래 점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점과 관련한 오스냅이 별도로 있어요. 그게 노드입니다. 점이란 뜻이에요. 노드 오스냅을 써야만 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니어레스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니어레스트입니다. 니어레스트, 근처란 뜻입니다. 그러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찾아내게 됩니다. 이게 니어레스트예요. 니어레스트 보시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들, 선 위에 있는 점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찾는 오스냅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노드, 다른 하나는 니어레스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드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걸 디바이드라고 하고,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길이로 나누는 걸 메주어라고 합니다. 자, 디바이드 선택하고 6등분. 6등분 된 거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등분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이 이렇게 쪼개진 게 아니고, 선이 끊어진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포인트를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못 쓰면 디바이드를 못 써요. 그래서 먼저 디바이드를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메주어입니다. 자, 메주어 선택하고 100mm. 그러니까 100mm, 100mm,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메주어. 자,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끝점에서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100mm,
이렇게요. 그럼 100mm, 100mm, 자투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투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상식이 바로 정투상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가와 나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바라보는 건 사물을 원근감에 따라서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를 크거나 혹은 작게 바라보는 것,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투시라고 합니다. 가는 투시예요. 이건 투시입니다. 여기 있는 벽이나 저 뒤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출입하는 벽이나 사이즈는 같아요.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멀리 있으면 사물이 작게 보이고 나와 가까이 있으면 사물이 크게 보여요. 그거는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원근감을 가지고 사물을 표현하게 되면 그건 투시가 됩니다. 그런데 나번을 보세요. 나번은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똑같은 크기로 그렸습니다. 이게 투상입니다.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크기를 똑같게 그려야 돼요.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는 건 투시.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원근감 무시하고 동일한 크기로 그리는 건 투상입니다.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멀리 있다고 해서 자그맣게 그리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크게 그리지 않습니다.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똑같은 크기로 그려야 됩니다. 이게 투상입니다. 자, 화면을 다시 보시면 자, 라번 보이시죠? 사물이 여기 있는 면이 여기 뒤에 있는 이 면보다 어때요? 크고 작고 이렇게 바뀌죠. 여기 있는 이 면도 여기 있는 면이랑 비교해 보면 크기가 다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투시입니다. 소점이 두 개 있다고 해서 2소점 투시도, 소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투시도, 소점이 세 개 있으면 3소점 투시도, 만약에 소점이 4개 있으면요. 망한 겁니다. 4소점은 없어요. 네, 3소점 투시도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가와 나와 다는 투상입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크기나 여기 있는 크기나 똑같아요. 여기 있는 크기나 여기 있는 크기나 똑같습니다. 크기가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걸 투상이라고 해요. 다만 가와 나는 좌우가 각도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번은 이 축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사투상 또는 사축 투상이라고 합니다. 투상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물 앞에 가상의 투상면을 세웁니다. 그리고 점들을 끄집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상면에 도면을 그린 것, 이게 투상인데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에서 봤다고 해서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봤다고 해서 평면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측면에서 봤다고 해서 측면도 또는 우측면도라고 합니다. 보시면 뭐가 잘못됐냐면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어때요? 위치가 삐뚤어진 거 맞습니까? 이 위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위치가 비스듬하게 옆으로 갔죠. 이건 투상이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 위치가 어때요? 이렇게 삐뚤어졌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동일한 크기로 그려야 돼요.
동일한 크기로 그려야 되는데 나번은 크기가 다른 거고 가번은 위치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똑같게 그리셔야 돼요. 자, 원래는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 꼭지점 여기 정면도 있죠? 정면도 우측 꼭지점에서 45도 사선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위치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정면은 평면의 이 폭과 똑같고 평면은 측면의 폭과 똑같고 정면과 측면은 높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정투상이에요. 자, 화면을 잠깐 보세요. 한 몇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투상의 원리입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죠. 이제부터 정투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된 사물을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이 12개의 과제물은 이쪽을 정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바라본 걸 정면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바라본 건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본 건 좌측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본 건 평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건 저면, 뒤에서 앞으로 바라본 건 배면, 이렇게 총 6개를
6개의 화면을 그릴 수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그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3개예요. 정면, 우측면, 평면. 자, 그리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X라인 0도 선 하나, 45도 선 하나, 90도 선 하나. 다음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45도 사선을 자릅니다. 트림. 이게 이제 기본인데 바로 이 오른쪽 하단 여기가 정면, 여기가 평면, 여기가 우측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사이즈를 보면 이렇습니다. 30, 20, 여기 10 이렇게 됩니다. 3, 2,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 20, 10.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갑니다. 옵셋 30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옵셋 20 이렇게 아래로 내립니다. 30, 20, 그 다음 트림으로 싹 자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정사각형 있죠? 이 직사각형 있죠? 얘가 정면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면 오른쪽 제일 끝에 45도 사선을 그려야 되는 것, 이게 정투상의 시작입니다. 다음 보시면 말 그대로 적당입니다. 적당히 띄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당이란 얘기는 치수기입이 들어가야 할 만큼의 위치. 치수기입 안 넣을 거면 그냥 바짝 붙이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수평선으로 쭉 그리다가 45도 사선이 만나면 수직선으로 내려 긋습니다. 옵셋 10mm.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사각형이 평면, 여기 나오는 사각형이 우측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요. 자, 필렛으로 연장해서 잘라내고 트림. 자, 펜스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정면, 우측면, 평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음 얘가 전체 12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레이 기억나시죠? 어레이 쓰는 겁니다. 어레이. 렉탱귤러 이렇게요. 간격은 150mm 간격으로 갈까요? 그러면 12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된 거는 요 45도 사선 지우면 돼요. 첫 번째 거 끝난 거고, 자, 두 번째 거. 옵셋 10mm. 자, 필렛으로 이렇게 하면 정면은 이게 끝입니다. 평면은요, 이게 끝이고요. 우측면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세요. 오른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기 있는 면밖에 안 보이겠죠. 여기 있는 면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그리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안 그리는 게 옳아요. 오른쪽에서 보면 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은선이요. 은선이 숨을 은자를 쓴 거죠. 네, 숨어있는 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옵셋 10mm 그리고 레이어를 이렇게 은선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여기 있는 이 사선은 숨어 있습니다. 이 면에는 없고 여기 있는 면에는 없고 이 반대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역시 정면부터 갑니다. 옵셋 10mm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정면이 완성됐고요. 옵셋 10mm 평면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측에서 바라보면 면밖에 안 보여요. 여기는 요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옵셋 10mm 하고 은선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이게 우측 면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옵셋 10mm. 자,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끊으면 되겠죠? 옵셋 10mm. 얘는 오른쪽에서 봐도 보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옵셋 10mm, 옵셋 5mm. 필렛으로 선을 연결하면 네, 정면은 이게 끝입니다. 옵셋 5mm. 우측면에서 아무리 바라봐도 여기 있는 면밖에 안 보여요. 그럼 얘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은선이 됩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예요.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은선 처리하면 끝나게 됩니다. 라인 중간점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자, 필렛으로 마무리하면 얘는 끝납니다. 옵셋 15mm, 옵셋 10mm.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은선이 됩니다. 자, 이번엔 여기까지 마저 합니다. 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얘는 이걸로 끝나게 돼요. 자,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옵셋 10mm. 자, 필렛. 네, 얘는 중간에 요만큼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옵셋 10mm, 옵셋 5mm. 나머지 필렛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인 거죠. 자, 우측면에서 바라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요 홈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옵셋 10mm, 옵셋 5mm. 자, 필렛으로 선 마무리하고 레이어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게 되죠. 옵셋 5mm, 옵셋 10mm. 자, 역시 필렛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옵셋 5mm, 옵셋 10mm. 자, 필렛으로 그 다음 트림으로 선 정리하시면 됩니다. 옵셋 5mm, 필렛, 트림으로 잘라내면 모양 완성됐습니다. 라인. 자, 미드 포인트를 체크하고요. 자,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이때 위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만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은선이라는 걸 그려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개가 은선이 됩니다. 다음 라인.
그다음 필렛, 다시 라인, 자 필렛, 네, 이렇게 보이겠네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오른쪽에서 보면 자 이런 모습으로 보일 텐데요. 바로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브레이크를 쓰는 겁니다.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끄고, 다시 브레이크, 퍼스트 포인트 끄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라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앞에서 보면 이렇고요.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